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TB2 무인 항공기를 제조하는 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지키기 싸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바이락탈 최고 경영자는 곧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된 TB2가 드론 요격에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란제 무인기인 샤흐드 136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공격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 문제에 대해 바이락탈 최고 경영자는 어떤 경우에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TB2나 아킨지 무인 항공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드론뿐만 아니라 적기 요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무인 항공기의 공대공 미사일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으며 장시간 채공 성능과 EOIR 센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의 TB2가 샤흐드 136 사냥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킨지는 튀르키예산 공대공 미사일인 메릴린과 페일그린이 탑재될 예정이어서 그다지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만 TB2에도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B2에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된다면 TB2의 중량으로는 사거리 65km에 140kg의 무게를 가진 단거리 미사일인 메릴린 한 발을 휴대하는 것이 한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B2의 비행 속도는 이란의 샤흐드 136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처럼 샤흐드 136을 뒤쫓아 격추하는 식의 예상은 기대할 수 없지만 24시간 이상의 채공 성능을 살려 사전에 공격받기 쉬운 도시에 전개시켜 샤흐드 136에 접근시켜 동시에 가로채기 코스로 날아간다면 목표를 요격할 기회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덧붙이자면 TB2보다 대형 무인 항공기인 아킨지가 배치된다면 지상 배치형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샤흐드 136은 아킨지에 탑재된 A사 레이더로 상공에서 감시할 수 있고 발견한 목표는 메릴린이나 페일그린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킨지는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튀르키예 이외에도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에서 발주가 쇄도하고 있어 당장 우크라이나군이 아킨지 무인기를 손에 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킨지는 UAV 전용 정밀유도 무기인 MAM 시리즈와 튀르키예산 대전차 미사일의 UMTAS, 튀르키예산 정밀유도키들을 장착한 마크 83 및 튀르키예산 벙커버스터 SARB-83과 NEB-83 미소메이 순항미사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메릴린과 페에그린 및 아크바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킨지는 500만 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TB2보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졌지만 4,940만 달러인 미국의 MQ-9보다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아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튀르키예의 로켓산사는 비용 대비 효과와 운용 유연성이 뛰어난 배회형 탄약인 알파구트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STM과 로켓사는 지난 26일에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와 운용 유연성이 뛰어난 배회형 탄약인 알파구트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파구트는 UACV와 헬리콥터 등 항공 전력뿐만 아니라 장갑차 등 지상 플랫폼 및 함정이나 무인 수상함 등 해상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개식 주익과 꼬리 날개를 갖춘 알파구트의 탄두 중량은 11kg이고 채공 시간은 60분이며 듀얼 모드 시커에 의해 목표를 탐색하기 때문에 적에게 감지될 위험이 적고 적의 재밍 시스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로켓산이 공개한 프로모션 영상을 보면 터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공을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는 지구의 구형에 가려 접근해 적이 탐색하기 어려우며 또한 근접 방공 시스템으로 전장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서로 제공권이 확립되지 않는 전장에서는 유용한 소형 무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알파구트는 영상에 등장하는 TB2와 아킨지뿐만 아니라 앙카에서도 운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TB3에도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스마일 데미르 튀르키예 국방산업청 장관은 육상 목표뿐만 아니라 해상 목표에도 알파구트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베스트셀러 무인기인 TB2에 이어 TB2의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하여 앞으로 TB2의 전장 지배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테스트 중인 레드백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레드백은 18기계화 사단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하나디펜스는 유인포탑을 통합한 호주 육군 모델과 무인포탑을 통합한 폴란드 육군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부하시차 국방장관은 지난 20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은 폴란드산 보르수그로 곧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 AS-21 레드백도 시험 시작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레드백의 배치가 유력한 M1A2의 배치가 확정된 제18기계화 사단에서 본격적인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폴란드 육군은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차의 조합으로 M1A2와 레드백 및 K2PL과 보르숙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나 디펜스는 MT-30 유인포탑을 탑재한 호주 육군 모델인 레드백과 보르숙에 탑재된 GSSW-30 무인포탑과 통합한 폴란드 육군 모델인 레드백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백은 나토 규격의 스타나그치로사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폴란드제 GSSW-30과의 통합이 용이하고 이미 하나 디펜스는 스타로바 볼라제철소와 GSSW-30의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K9 차체의 AS-90 포탑을 통합한 자주포인 크랍의 개발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고 레드백도 K9 차체를 이용한 것이어서 GSSW-30 통합 작업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호주형 레드백에 탑재된 MT-30과 폴란드형 레드백의 탑재 예정인 GSSW-30 중 어느 쪽을 채용해도 K9 기반의 자주포와 병참을 공유할 수 있어 폴란드에게는 이보다 편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720마력의 MTU-8V299 엔진이 탑재된 보르숙 장갑차는 최대 40톤까지 전투 중량을 확장할 수 있지만 970마력의 MTU MT-881이 탑재된 레드백은 최대 47톤까지 전투 중량을 확장할 수 있고 아이언 피스트나 아이언 비전도 통합되어 발전성과 보호 능력 및 인식력 면에서 레드백은 보르숙의 성능보다 뛰어나지만 레드백의 도입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폴란드의 언론들도 레드백의 성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일간지 WMP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실제 도입될 경우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의 제18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보병들이 실전과 같이 레드백에 탑승하는 모습으로 시작해 이후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 주행과 하천 도섭, 30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유튜브를 통해 레드백이 폴란드 노바덴바에서 진행된 시연에서 치명도와 기동성 및 생존성 등 각종 성능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 스타니크 중령은 WMP와의 인터뷰에서 기계화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W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연에 참여한 로베르트 카라우다 부사관도 내부에 장착된 화면과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 전장의 모습을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상당히 놀라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드백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된 각종 장비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BWP-1 및 2 보병 전투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르숙을 자체 개발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형 장갑차의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신형 전투 차량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내달 하나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비 테스트와 성능 시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어쨌든 보르숙 장갑차보다 성능은 뛰어나고 병참 유지에도 편리한 레드백을 테스트 중인 폴란드는 레드백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발견하고 있어 폴란드 언론들의 예상대로 올해 안에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